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수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지난번 브이로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아이패드 미니 5세대 리뷰 영상을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아이패드 미니 리뷰를 더 빨리 가져올까 했었는데 제가 조금 더 충분히 사용을 해보고 리뷰를 가져오려고 시간이 조금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 미니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아주 솔직한 후기들을 모두 담아서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아이패드 미니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제가 사실 기존에는 이 아이폰 8 플러스를 메인 폰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가장 크게 느꼈던 단점은 무게거든요. 장시간 사용하면 손목이 너무 아프다라는 게 단점으로 딱 느껴졌는데, 그래서 이걸 3년 넘게 쓰고서 막 SE2를 기다리다가 제가 SE2가 출시되기 거의 한 달 전에 아이폰 8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대체 그 철진한 아이폰 8을 왜 지금 구매를 하냐 이런 말까지 했었는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사실 뭐 8을 산 걸 후회하진 않지만, 제가 이 8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두 가지 단점이, 첫 번째로는 배터리가 말도 안 되게 빨리 단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두 번째로 느꼈던 불편함이,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8 플러스로 영상을 보다가 4.7인치 화면으로 영상을 보려다 보니까 되게 눈에 피로감이 빨리 찾아오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화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많이 봐서 그런 거겠지만 이 부분이 되게 큰 단점? 되게 큰 불편함으로 느껴졌어요. 근데 그렇다고 메인폰을 다시 8 플러스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너무 무게가 무거워서. 그래서 제가 느끼고 있는 단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기기를 찾다가 발견한 게 바로 이 아이패드 미니였습니다. 일단 미니의 장점은 뒤에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마디로 미니를 정의하자면 정말 인생 태블릿을 만난 느낌이 들어요. 아이패드 미니 5세대가 가격 자체가 정말 저렴하게 출시가 됐어요. 64기가 와이파이 모델 기준으로 49만 9천 원에 출시가 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64기가 셀룰러 모델을 구매했기 때문에 66만 9천 원 정도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 패드 미니는 제가 애플 기기를 사용하면서 처음으로 애플케어 플러스도 함께 신청을 해가지고 등록을 한 모델인데, 일단 패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폰에 비해서는 애플케어 플러스 등록하는 비용 자체가 저렴하고, 그리고 리퍼를 받을 때도 5만 원만 내면은 전체 리퍼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생으로 들고 다니기에도 안심될 것 같고, 패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효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배터리 효율이 조금 떨어지면 그때 다시 리퍼를 한번 받을 생각이에요. 일단 미니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소개를 드리자면, 먼저 장점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사실 제가 아이패드 미니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그립감이거든요. 그립감과 크기, 무게를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손 크기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되게 평범한 여자 손 크기인데 패드가 한 손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이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작은 아이폰에 한계점이 좀 있어가지고 이걸 보완하려고 구매한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그립감이나 뭐 크기, 무게 자체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패드가 와이파이랑 셀룰러 모델 두 가지 제품의 가격 차이가 좀 큰 편이에요. 근데도 셀룰러 모델을 구매한 게, 패드 미니는 휴대성이 진짜 좋아요. 들고 다니기에 너무 가볍고 작고, 제가 되게 데일리로 잘 사용하는 가방에도 손쉽게 다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예요. 거의 뭐 가까운 거리 외출을 할 때나 집에서는 아이폰은 거의 손에 안 댈 정도로 이 패드 미니에 대한 만족도, 활용도가 진짜 높거든요. 이걸로 카톡도 할 수 있고, 유튜브도 할 수 있고, 뭐 페이스타임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지금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의 크기감이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신 만족도가 진짜 높으실 것 같고, 특히 아이폰으로 뭐 넷플릭스나 왓챠나 유튜브 이런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한테 진짜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앉아서 좀 각 잡고 보고 싶다 할 때는 아이맥 27인치도 있고 맥북 프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화면이 큰 태블릿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누워서 볼 때도 그렇고, 그냥 간편하게 손에 이렇게 딱 들고 한 손으로 볼 때도 그렇고, 기존의 9.7인치 아이패드를 사용하면서는 느끼지 못했던 진짜 가볍고 너무 휴대성이 좋다, 만족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기존 아이패드들이 밴드 게이트가 다 있었잖아요. 오래 사용하면 쉽게 휘어진다거나 좀 내구성이 약하다거나 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는 일단 크기감 자체가
길지 않고 좀 작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아이패드 모델들에 비해서는 휘어짐 현상이 좀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예민하게 사용하지 않아도 돼서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일단 고성능 태블릿인데도 불구하고 출시 가격 자체가 너무 합리적이라서 기존의 다른 아이패드나 뭐 맥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게 기추를 하실 수 있는, 기기 추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몫을 되게 톡톡히 해내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요 아이패드 6세대 같은 경우에도 보급형에 처음으로 애플 펜슬을 지원해줘서 되게 화제가 됐던 모델이잖아요. 근데 이번 아이패드 미니 5세대부터도 1세대 애플 펜슬이 지원이 돼요. 2세대가 안 되는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그건 당연히 프로 모델에만 적용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1세대를 지원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만족스럽고, 일단 미니 자체가 화면이 작기 때문에 필기를 주로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해드리지 않아요. 저처럼 휴대성을 1순위로 보시는 분들이 바깥에서 되게 간편하게 메모를 하거나 간편한 그림 작업을 한다거나, 혹은 저처럼 유튜브 하시는 분들 썸네일 작업을 할 때는 아이패드 미니 정도의 크기면 정말 충분하고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세대 펜슬을 지원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큰 아쉬움 없이 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CPU 자체가 A12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빠릿빠릿합니다. 진짜 고성능 제품이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아이폰을 10S 이상 쓰시는 분들한테는 스마트폰이랑 비슷하네 라고 생각을 할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이 6세대랑 비교를 해도 진짜 처리 속도가 되게 빠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제가 이 6세대도 스페이스 그레이 모델을 구매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미니 뒷판이 진짜 너무 고급스럽고 매력적인 그런 스그 컬러로 잘 출시가 된 것 같아서, 물론 저는 뒷판을 보면서 조작하진 않지만 그냥 이렇게 들었을 때 이 뒷판이 이쁘다라는 게 너무 만족감이 커요. 너무 만족스럽고, 그리고 이 미니 5세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느끼시는 되게 단점 중에 하나가 베젤이 너무 두껍다. 그래서 넷플릭스를 볼 때 기본 베젤 자체가 조금 두꺼운 편인데 넷플릭스 비율을 볼 때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버려지는 화면 공간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약간 좀 구시대적인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패드를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볼 때도 많거든요. 이렇게 누워서 볼 때는. 근데 베젤이 이쪽 부분에 이렇게 있어야지 손을 이렇게 착 올려두고 손가락이 들어갈 부분이 딱 있어요. 그래서 전 되게 편하고, 오히려 아예 베젤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터치되는 그런 게 싫어가지고 어느 정도 베젤이 있다라는 건 되게 좋게 보는 입장인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한 번도 이 미니를 사용하면서 베젤이 거슬린다라는 생각이 든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저도 집에 있을 때나 막 돌아다닐 때 넷플릭스랑 왓챠를 거의 끼고 보는 타입인데 화면이 작아서 답답하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약간 영화처럼 이렇게 압도되는 느낌을 보고 싶을 때는 아이맥 27인치로 보기 때문에 휴대성 좋은 태블릿으로 이 정도 크기면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제품. 그리고 또 눈에 띄게 느껴지는 장점이 배터리입니다. 물론 배터리는 다다익선이긴 하지만 사실 이 정도만 돼도 되게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 영상을 볼 때도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다는데 라는 느낌은 아직은 못 받았어요. 물론 제가 구매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제가 장점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엔 단점을 설명을 드리려고요. 근데 저는 이 미니의 단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패드 미니의 가격이랑 프로 모델의 가격 차이가 꽤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미니한테 너무 프로급의 성능을 바라는 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가격이나 뭐 활용성 면에서 타협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참고해서 단점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느끼는 단점은 제가 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이 제품으로. 근데 이게 스피커가 한쪽에만 이렇게 있어요. 듀얼이 아니고 한쪽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이 패드를 그냥 세워서 본다거나 혹은 뭐 에어팟을 끼고 이렇게 본다거나 할 때는 전혀 문제되지 않지만, 그런 기기들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스피커로 눕혀서 보면은 일단 한쪽에서만 이렇게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85%의 집중도인 것 같아요. 한 15%의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요. 귀가 되게 예민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사실 이 부분도 되게 큰 단점이라고 느껴지진 않았는데, 이렇게 눕혀놓고 볼 때는 확실히 소리가 한쪽에서만 들리는 게 약간의 이질감이 좀 느껴질 때가 종종 덜어 있었다라는 부분이 단점이고요. 그리고 미니지만 아이패드이기 때문에 이 제품 화면을 나눠서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요. 이렇게 반을 갈라가지고 한쪽에서는 뭐 유튜브를 보고 한쪽에서는 카톡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작업들이 가능한데, 사실상 패드의 화면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갈라서 사용을 하면은 8 플러스보다 더 크기가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멀티태스킹 기능을 저는 6세대까지는 그래도 사용을 잘했어요. 근데 미니를 사용하면서는 그렇게 화면 분할을 해서 보는 기능을 한두 번 빼고는 거의 사용을 안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안 사용하는 이만 못하거든요. 그냥 차라리 그냥 지금 사용하고 있던 어플을 좀 종료하고 그냥 이렇게 보는 게 편하지.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뭐 대학생이신 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 그냥 수업 자료를 보시기엔 되게 좋으세요. 근데 뭔가 필기용, 작업용으로 구매를 하신다면 저는 미니보다는 에어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일단 크기 자체가 필기를 하기에는 조금 작은 사이즈가 확실히 맞아요. 적어도 필기를 할 때는 9.7인치는 돼야지 조금 더 속 시원한 느낌으로 한 화면에 많은 양을 담을 수 있는데 미니는 그렇지 않거든요. 필기를 메인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불편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패드 미니의 화면 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저처럼 4.7인치나 혹은 플러스 모델 정도의 크기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패드로 영상을 보시면은 역시 패드가 좀 시원시원하게 영상을 보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 갤럭시 노트 모델을 사용하셨거나 혹은 아이폰 맥스 모델 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넷플릭스 같은 걸 눕혀서 볼 때 이쪽에 공간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그냥 스마트폰이 낫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또 애플 펜슬이 지원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펜슬의 필기감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미니는 액정 자체가 라미네이트 액정이라서 필기를 할 때 뭔가 그런 이질감? 조금 더 뒤따라온다라는 느낌 자체가 6세대보다는 현저히 적어요. 근데 제가 제 친구의 패드 프로를 만져봤었는데 패드 프로를 경험해보신 분들 있죠. 나는 이 정도의 필기감은 나와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무조건 그냥 프로 모델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간단한 캘리 작업이나 일러스트나 뭐 그림이나 이런 작업은 사실상 이것도 충분하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이 6세대보다도 훨씬 더 필기감이 좋다. 이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미니를 사용하면서 만족도를 더 크게 느끼는 게 사실상 이런 기기는 손이 닳도록 만지고 막 정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지 내가 제대로 된 뽕을 뺐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물론 이거는 구매자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되게 큰 차이가 있겠지만 아이폰이랑 맥북 같은 경우에는 그 쓰임새가 되게 명확하잖아요. 근데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부가적인 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사실 휴대성은 정말 무시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6세대 자체가 절대 막 되게 무거운 모델은 아니지만 미니를 잡아보다가 이걸 잡잖아요. 그러면은 화면 크기 차이도 물론 크지만 이게 이렇게 무거웠었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만큼 미니는 가볍고 똑똑하고 제 기준 진짜 완벽해요. 그래서 제가 앞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케이스에 딱 넣어가지고 조가방을 되게 데일리로 자주 들고 다니거든요. 이거 사실 사이즈가 절대 크지가 않아요. 이 정도 사이즈인데 진짜 이 가방에도 쏙 들어가요. 이 프라이탁 하와이 5 이 제품 되게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 이 제품에도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너무 작지 않은 그런 미니백을 제외하고는 되게 수납이 다 되는 그런 사이즈고 사실 그냥 이렇게 케이스에 넣고 손으로 들고 다녀도 예쁘고 좋아요. 이렇게 제가 아이패드 미니를 쓰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은 대략적으로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패드 미니를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는 게 저는 사실 애플 기기를 구매할 때 그 와이파이 셀룰러 나눠져 있으면은 셀룰러 모델의 시작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무조건 그냥 와이파이 모델을 구매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와이파이가 너무 잘 돼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 애플 미니만큼은 웬만하면 셀룰러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시작 가격대가 49만 9천 원과 66만 9천 원, 17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애플 펜슬까지 추가로 구매하실 분들은 뭔가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는 가격 차이이긴 하지만 특히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셀룰러 모델을 더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데이터 쉐어링이라고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통신사에 그냥 가셔가지고 신청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처음에 유심비 한 7,700원 정도만 내고 다달이 결제되는 금액 없이 그냥 내가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저처럼 무제한 요금제 쓰시는 분들은 막 셀룰러 모델 구매했다고 해서 핸드폰 요금처럼 다달이 계속 결제를 해야 되는 게 절대 아니니까 꼭 한번 셀룰러 모델 구매를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미니가 올해 출시된 모델도 아니고 작년에 출시가 됐고 거의 출시된 지 1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패드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신제품이 출시되는데 1년 지난 제품은 조금 늦지 않았나? 약간 이렇게 고민이 되실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미니 같은 경우는 미니 4세대가 출시되고 5세대가 출시되기까지 거의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프로 모델이나 에어나 6세대, 7세대처럼 조금 더 주기가 짧게 출시되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미니 5세대 구매하시는 건 절대 늦지 않았다. 지금 구매를 해도 정말 빠르고 고성능의 기기고 정말 잘 만들어진 기기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리뷰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오늘 영상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제가 소개해드린 요 미니 5세대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혹은 다른 전자기기 제품의 리뷰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